말도 안 돼요. 한국의 방식이 미국을 뛰어넘는다고요? 여기 법률 컨설턴트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 시스템이 최고라고 여기며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가 놀라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의 무엇을 보고 놀라게 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대기업과 도시 프로젝트들을 위한 법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미국식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고 우리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 방식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여겼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한국에 대해 조금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동시에 약간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의구심을 안고 짐을 쌌어요. 15살인 제 아들 아셔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에너지 넘치고 모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아셔는 케이팝과 최신 기술을 좋아했고 한국을 마치 마법의 나라처럼 자주 이야기했어요. 제 동생 벤자민은 몇 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 그의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제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도 약간은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벤자민의 아내 셀레스트도 함께 계셨는데 그녀는 한국인으로서 항상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 모두에게 한국의 멋진 점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가에 앉아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반대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들을 상상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첨단 기술의 도시, 아름다운 전통, 따뜻한 사람들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꾸며진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멋진 곳일까요? 아니면 그저 연출된 모습일 뿐일까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밝은 불빛, 깨끗한 홀, 그리고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스스로 운전하는 셔틀버스가 부드럽게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상상은 했지만 실제로 기술이 이렇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아셔는 너무 신나했어요. 아셔는 멋진 순간들을 모두 담으려고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저는 아셔가 미래지향적인 장면을 기록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어요. 벤자민과 셀레스트는 다가와서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생활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말은 제 마음을 멈추게 했고 어쩌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나라에는 더 많은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저는 모든 세부사항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어요. 공항은 단순히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여기서 사용된 기술들은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했어요. 저는 이러한 혁신 속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벤자민에게 여기서 사용되는 스마트 시스템부터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수없이 질문했어요. 벤자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그 말씀이 마치 저를 의심에서 벗어나 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도록 부드럽게 초대하는 듯 했어요. 분주한 터미널을 걸으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돌 때마다 새로운 것이 눈에 띄었어요. 함께 웃으며 여행하는 사람들, 길을 안내하는 명확한 표지판들, 그리고 실시간 항공편 업데이트를 보여주는 디지털 보드까지. 저는 한국이 기술과 친절히 어우러진 곳임을 깨달았어요. 관찰할수록 저는 점점 더 희망과 호기심의 불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혹시 이곳이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일까요? 한국이 저에게 기술과 삶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제 의심을 내려놓고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경험하기로요. 처음엔 제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저는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놀라운 아이디어와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를 음미했어요. 식당, 면세점, 휴식 공간 등
각 구역으로 안내하는 도움이 되는 표지판들이 있었고 디자인은 현대적일 뿐 아니라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처음 한국에 왔다 해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담긴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은 단지 최신 기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기들을 통해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잠시 벤치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공항의 잔잔한 웅얼거림과 주변 여행객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천공항의 역사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 순간엔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험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잠시 후 벤자민이 다가와서 우리 모두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식당가로 향하면서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점을 발견했어요. 그곳의 배치와 구성은 너무나 명확하고 아늑해서 한국에 처음 오신 분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식당가에는 국제적인 요리와 현지 요리가 조화를 이루며 진열되어 있었고 풍기는 냄새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기술과 인간적인 연결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점점 더 설렘과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창문 같은 곳이었어요.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어요. 저는 공항을 나서면서 제 의구심이 호기심으로, 그리고 그 호기심이 진심 어린 감탄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은 제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한국이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떤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공항을 나서고 나서 저와 가족은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섰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어요. 거리는 다채로운 색채와 에너지, 그리고 친근한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면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마법 같은 풍경은 상상도 못했어요. 넓고 깨끗한 거리를 걸으며 햇빛 아래 반짝이는 유리벽을 가진 거대한 건물들을 봤어요. 인도는 분주했지만 사람들은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였어요. 저는 주변의 모든 디테일을 보며 설렘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제 아들 아셔가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느라 바쁘더라고요. 그의 눈빛은 흥분으로 빛났고 종종 새로운 것을 가리키며 "저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들이 저를 멈춰 서서 앞에 펼쳐진 멋진 광경을 더 자세히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광화문 광장 근처의 LED 횡단보도였어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저는 땅이 밝은 빨강과 초록 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봤어요. 평범한 횡단보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안전하게 길 건너도록 도와주는 거대한 빛나는 게임판 같았어요.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 언제 건너도 되는지 부드러운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더라고요. 빛과 소리가 어우러진 모습은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이었어요.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마법 같은 흔적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었어요. 버스 정류장이나 건물 안 곳곳에 설치된 작은 디지털 스크린들은 날씨, 업데이트, 뉴스, 길 안내 등 유용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스크린은 아주 선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이렇게 간단하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똑똑한 생각인지 새삼 느꼈어요. 벤자민에게 이 스크린들에 대해 물어보니 "항상 친절한 안내자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라며 웃으면서 이것들이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시스템의 일부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더 걸어가다 보니 초록빛 나무들과 다채로운 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공원에는 하루를 즐기는 가족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며 웃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부드럽게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도시의 웅얼거림이 어우러져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잠시 앉아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대 생활과 자연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 균형을 온전히 느꼈어요. 그 순간 서울이 단순히 첨단 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동시에 존중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많은 친근한 얼굴들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서로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마치 모두가 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근처 갤러리에서 열리는 새로운 미술 전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지인 소그룹에 합류하기도 했어요. 그분들은 저를 초대해 주셨고 그들의 개방적이고 따뜻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미술과 도시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을수록 저의 옛 의심은 점점 잊혀져 갔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예술, 기술, 그리고 인간적인 친절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마치 모든 현대 디자인의 요소들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길거리 상인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지나가는 장소들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던지곤 했고 그들은 웃음 가득한 답변을 해주어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서울이 이미 제 안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이로움과 감사의 마음이 솟구쳤어요. 저의 회의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도시의 에너지와 창의력에 대한 존경심으로 대신되고 있었어요. 아직 탐험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알기에 저는 이 마법 같은 도시가 품고 있는 모든 숨은 보석들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서울의 대중교통을 탐험하는 날이었어요. 집에서 알던 것과는 확실히 달라서 정말 신났어요. 저는 외국 도시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게 조금 긴장되면서도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밖에 나서자마자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였어요. 역시나 서울의 다른 모습들과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정류장은 현대적인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정말 깔끔했고 디지털 표지판에는 다음 버스 도착 시간이 한눈에 보였어요. 아셔와 함께 서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숫자가 빠르고 쉽게 바뀌었고 버스가 너무 붐비는지 아니면 자리가 충분한지도 알려주더라고요. 그 단순하면서도 친절한 정보에 저도 놀랐어요. 마침내 버스가 도착했을 때 버스는 밝고 깨끗했어요. 버스 운전사분께서 모든 분들에게 미소를 지어주셨고 승객들은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버스 내부는 큰 창문이 있어 이동하면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편안한 좌석, 문 위에 붙은 명확한 안내문,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을 흘려보내는 사운드 시스템 등 모든 디테일을 즐겼어요. 마치 이동하는 교실에 있는 기분이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버스가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저는 미국의 버스와 비교해 보게 되었어요. 이곳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작동했어요. 사람들이 승차할 때 소형 리더기에 교통카드를 찍는 모습을 보았는데 과정이 빠르고 간편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런 스마트한 아이디어들이 우리 고향의 버스 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버스 탑승 후 저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역 입구에는 큰 표지판과 깨끗한 통로가 있어 밝고 넓은 공간으로 이어졌어요. 역 내부는 지하철 노선 이름과 열차 도착 시간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가득했어요. 마치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거대한 퍼즐 속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지하철 내부는 정말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어 놀라웠어요. 열차 객실은 현대적이었고 명확한 정보들이 가득했어요. 차량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노선 지도와 다음 정거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왔어요. 열차가 출발할 때는 어느 문이 먼저 열릴지 부드러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옆에 있던 한 현지 10대에게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 친구는 서울의 대중교통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기로 유명하다고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 친근한 어조와 명료한 설명 덕분에 저는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외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결국 그 경험은 정말 즐거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버스를 탈 때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작은 모험을 겪으며 서울의 진심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실제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기술과 편안함, 그리고 공동체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저는 이곳을 떠나며 한국이 모든 여정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한강가의 아늑한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하늘은 부드러운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소리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셔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벤자민과 셀레스트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이곳에 올 때는 많은 의심이 있었어요. 미국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단지 기술을 과시하는 것뿐이라고 믿었었거든요. 하지만 한강을 바라보며 느낀 따뜻한 감정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은 단지 현대적이고 멋진 기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마트한 횡단보도부터 체계적인 대중교통까지 모든 작은 디테일들이 정성스럽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본 신나는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공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보며 미래 영화 속 한 장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밝고 다채로운 LED 횡단보도를 보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안내 음성을 들었던 기억,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모든 화면과 안내판이 명확하고 유용하게 작동했던 기억들이었어요. 이 모든 추억들이 제 얼굴에 미소를 띄워주었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계셨어요. 이처럼 한국 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벤자민과 셀레스트와 제 새로운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벤자민은 여기 모든 시스템에 담긴 배려와 정성이 사람 생명에 대한 깊은 존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셀레스트는 기술이 단순히 속도와 효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분들의 소박하고 솔직한 말씀이 한국이 모든 개선을 통해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저에게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또한 저는 아셔를 생각했어요. 여행 내내 모든 순간을 즐기던 그의 모습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만약 기술이 그의 삶에 이토록 기쁨과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우리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마법 같은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제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제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이 아이디어들을 고향에 돌아가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스마트 기술과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결합된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될지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앉아 있을 때 저는 한국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을 단지 화려한 기술의 나라로만 보지 않았어요. 현대적인 도구들을 통해 더 나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모험의 모든 순간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 배움들을 마음에 새기고 고향에 돌아가서도 모두와 나누기로 약속했어요. 한강가에 고요한 그 순간, 제 시각은 영원히 바뀌었어요. 경험한 친절과 혁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진정한 발전은 최신 기술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희망과 이해심으로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